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를 정말 내일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다음날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내일에 대한 예측은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잖아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고 있진 않아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사실 좀 많았어요. 아무튼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외부적인 영향도 있고, 주식이란 건 항상 빨간불만 켜면서 스트레이트로 수직 상승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어려운 거고, 또 1대1 거래가 아니잖아요. 나 이거 10,000원에 팔게. 아니야, 나 이거 10,000원에 못 팔아. 11,000원에 팔아야 돼. 그럼 알았어, 11,000원에 살게. 그럼 11,000원에 성사가 됐어요. 이렇게 1대1로 거래를 하는 거는 가격을 확정 짓고 단정 지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의 시세를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로 봤을 때, 혹은 현재 시장 상황과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수급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 이렇게 이런 흐름을 가져갈 수는 있겠구나, 요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리딩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이런 거 추천해서, 제가 예를 들어 추천을 드려요. 이런 거 좋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잘 갈 것 같아요. 내일부터 당장 막 가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나 반대로 HMM,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HMM 조금 부정적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좀 그렇지만, 뭔가의 어느 정도 기준 가격을 4만원으로 잡아놓고 그 4만원을 지키지 못하면 조금 시간과 가격이 많이 침체될 수 있는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으니 그 점을 인지하고 주의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죠?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상승, 이제 금요일날 상승 나왔다고 뭐야 빠진다니까 왜 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 그건 여러분들 너무 아마추어틱한 생각이에요. 저는 내일 갈 겁니다, 내일 빠질 겁니다를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종목의 앞으로의 향후 동향이 어떨 것입니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단타 치는 사람한테는 지금 순간에 시세가 중요하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주식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로 보았을 때 전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적었죠. 이게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시장이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고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나 향후 이제부터 월요일날 개장하고 나서부터 2주 동안에 정말 중요한 시세가 나올 텐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HMM의 일봉 차트입니다. 금요일날 시세가 좀 나왔었는데, 이 시세는 미국장에서 또 인프라 관련 투자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수출이 활발해질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좋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져주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냉정하게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운임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그쵸? 운임지수가 계속 스트레이트로 많이 오르면서 관련 업종 종목들의 이익이 또 개선될 수 있고 이익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로 통해서 시세가 많이 나왔어요. 그죠? 여기까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익이 늘어났는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선박이 없어서, 물론 그러니까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온 거는 기업 입장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운임지수, 이 운임료가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있다라고 보는데, 운임료가 올라갈 수는 있겠죠. 왜냐면은 그만큼의 수요가 더 많아지고 공급은 제한적이다 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가격은 계속 인상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가격이 계속 인상됐을 때, 너도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하겠다고 다 더 비싸게 더 진짜 2고 3고 4고 5고 6고까지 계속 고고고고 외칠 수 있냐라는 거죠.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파는 제품보다 운임료가 더 비싸면 어떡할 거예요? 장사하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계속 그렇게 한다? 기업이 땅 파서 장사합니까? 그게 안 돼요. 죄송하지만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운임지수가 올라가는 게 좋은 건 좋은 건데, 마냥 올라간다고 계속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지금 현 상황에서, 현재 시점에서도 이 수요가 너무 많고 공급이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보충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예를 들어 수출이 앞으로도 활발해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저는 이거는 지금 그냥 진짜 단순하게 그냥 이슈로만 올랐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어요. 왜?
아니 지금 있는 것도 커버 못하고 있는데 뭘 어디서 더 끌어다가 뭘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내용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 추후에 대한, 어차피 이게 지금 뭐 몇 년 안에 뭐 얼마 달러 뭐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의 이벤트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대감들이 지금 들어온 거지, 단기적 기대감이 들어온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적 기대감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추후에 정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런 운임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좀 주가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면은 그건 추후에 진짜 본격적으로 그때 가서 더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일시적으로 이렇게 시세가 나와주는 거는 딱 그냥 단기적 단타 관점, 그렇죠? 단기적 관점으로만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 아닐까. 이 필해침은 단타로 봐야 되는 그런 신호탄이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그쵸? 현실적으로 그냥 뭐 운임지수가 이렇게 해서 계산을 차곡차곡 해보면 사실 현실적으로 좀 그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VIP님들께는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 저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세력이라는 존재, 그렇죠? 세력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냥 세력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세력님들, 세력 형님들, 아무튼 우리 세력님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무튼 이 세력분들, 네, 세력들, 뭐 얼굴도 모르니까 뭐, 그렇죠? 제가 뭐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튼 세력들, 이 세력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력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세력은 정말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주가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자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그 불특정 누군가, 우리는 얼굴을 모르는 그 누군가를 저는 세력이라고 제가 그냥 칭하는데, 저는 그 세력의 뜻을 이제 메이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저는 메이저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메이저들이 오늘 매수를 좀 하고 있네요. 메이저들이 관심을 갖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메이저라는 단어를 저는 써요. 그럼 메이저는 또 누구냐? 기관 투자자들 될 수도 있고, 뭐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연기금 자금을 운영하는 그런 트레이더들도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그쵸? 그렇게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에, 그쵸? 의미 있게 자금을 운용하고 규모가 있게 자금을 운용하는 그런 투자자들을, 주체들을 메이저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메이저들은요, 자, 누군가의 자산을 가지고 운용해서 성과와 실적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들은 월간으로 실적을 평가를 하는 주체들도 있고요. 다 다르겠죠, 운용사마다. 분기로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들도 있고, 반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연말에 연간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펀드사들 뭐 아닌 회사들도 있겠지만, 펀드도 여러 회사들이 있잖아요. 펀드사들 중에서도 물론 각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6월 달에 제가 봤을 때 교집합이 가장 많이 생기는 때가 이 6월 달이에요. 월 말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2분기 말이기도 하죠. 반기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6월 달은요, 포트폴리오가 싹 다 교체되는 시기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크게 움직일 때 6개월 단위로 조정 거치고 3개월 반등, 6개월 조정, 3개월 반등,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흐름들이 바로 이러한 움직임이다. 여러분들이 산다고 삼성전자 움직여요? 못 움직이죠. 시가총액이 얼마인데요? 몸뚱이가 얼마나인데? 메이저들 없이 삼성전자 그렇게 미친듯이 솟구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백날 첫날 사봐야 삼성전자 이거 반응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1월달부터 지금 6개월간 조정 나왔습니다. 그죠? 6개월 조정 나왔고, 이때 당시에도 3월달부터 9월달까지 지수는 이미 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더 올라올 동안 삼성전자는 6개월 동안 이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이후에 3개월 동안 폭풍 랠리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다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기간 조정을 거쳤어요. 여기서 이제 조만간 터닝 포인트가 나온다. 근데 이게 그냥 들고 있다고 쉽게 이렇게 해서 그냥 올려버릴까요? 그들은 지금 어디가 있는데? 지금 메이저들은 어디가 있어요? 다른 시가총액 대형주들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끝까지 뽑아먹을 만큼 다 싹 다 빨아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왜? 시장 분위기 좋잖아. 시장 악재 없잖아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 뭐 다 잡는다며. 백신들로 뭐 효과 90%까지 나온다며. 지금 구조적으로 오히려 경기가 한참 활성화되고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왔고, 이미 그런 어려움도 다 겪었기 때문에 지금 변이 바이러스 나와봐야 충분히 다 이겨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이야. 코로나도 아직 안 끝났는데 변이 바이러스 무슨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메이저들이 삼성전자를 과연 6개월 동안 계속 들고 있으면서 이런 시간들을 거쳤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삼성전자를 6개월 동안 그냥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었을까요? 저 같으면 이거 안 삽니다. 저 같으면 안 사들고 있었어요. 내가 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세력이면 난 이거 안 들고 있었어. 마지막으로 갑니다. 삼성전자는 막차예요. 막차입니다. 작년에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 막차로 움직였어요.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다 올라오고 지수가 코스피가 바닥에서 1400포인트부터 3000포인트 넘을 때까지 2배가 올 동안 얘는 2배 못 갔다고. 1대1밖에 못 왔다고. 그러고 나머지 종목들 위에서 차익 실현 나올 때 삼성전자가 마지막으로 막타로 갔다고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 다시 벌어집니다. 조만간 한 달 이내.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올 거냐? 물론 외국인들이 갑작스럽게 개입이 되면 그냥 스트레이트로 여기서부터 8만원 지지받고 올라갈 확률도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투자하기에 매력이 있으려면은 뭐 환율이라든지 여러가지 또 그쵸? 다양한 뭐 조건들이 좀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기관들이 건드린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건드릴 거야 이러면은 외국인들은 스트레이트로 갈 확률도 있고 기관들이 건드릴 거야 국내 기관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번 털고 갑니다. 왜? 물량 확보를 해야 돼요. 물량을 뺏어야 돼. 개인들 이 오랜 시간 정말 질질질질 끌다가 지긋해 죽겠고 힘들어 죽겠어. 위에서 물린 사람 9만원대 물린 사람 답답해 죽겠어.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해. 코스피 신고가 가고 있는데 내 계좌는 지금 왜 이래. 그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삼성전자 빠져. 훅 조금 털죠? 우르르 빠집니다. 물량 개인들 싹 다 던져내요. 개인 투자자가 갖고 있는 비중이 크다라고 지금 알고 있죠. 삼성전자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된다? 다 털립니다. 우리는 그게 반대로 사야죠. 삼성전자 고점이 이게 최고점이 아니잖아요. 그쵸? 만약에 기관들이 손대서 이제 움직임을 보이면 털고 갈 확률이 많다. 왜?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외국인이 먼저 건드린다? 그냥 스트레이트로 갈 확률도 높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혹시나 턴다. 혹시나 밑으로 턴다. 털리지 마라. 더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사는 게 하루 빠져서 사느냐? 아니요. 깊게 빠졌을 때. 깊게 빠졌을 때 사세요. 많이 사세요. 그때는.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7만원 초중반대 온다? 많이 사세요. 그때부터 시작이니까. 아시겠죠? 이때 당시 본격 스타트 나오기 전에 공매도가 없어서 사실 많이는 못 뺐지만 이만큼 털고 갔습니다. 그죠? 이것만 해도 삼성전자 10%예요. 삼성전자 10%인데 지금 여기서 10% 빼면 자 지금 현재 8만원에서 10%만 빼도 얼마입니까? 72,000원대예요. 그죠? 답 나와 안 나와? 근데 지금 공매도가 나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공매도가 있잖아. 그러면 공매도에 추가 탄력 한 어느 정도 공매도 프리미엄 붙이면은 13%, 14%까지 본다라고 해도 지금 8만원 언저리에서 시작하면은 7만원 초반대까지 온다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빼는 루트라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10% 빼고 탈탈 털고 나서 얼마 올렸어요? 10% 털고 저점부터 고점까지 70% 올렸어요. 삼성전자를 70% 올렸어요. 삼성전자를. 그죠?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그림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10% 빼면 얼마? 똑같이 10%를 뺀다 7만 3, 4천원대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현재 단가에서 7만 3, 4천원까지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은 그쵸? 무서워서 다 던집니다.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메이저들은. 알겠죠? 이때 당시에 무서워서 던지니까 다 가니까 안 가. 현대차 가고 뭐 가고 다 가는데 삼성만 못 가는데 그 와중에 또 빼고 앉았어. 그 와중에 또 하라 그래. 아 짜증나네 정말. 그쵸? 삼성전자 이렇게 막 개부로 두들겨 패요 막. 개부로 두들겨 패.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요. 팔아 안 팔아? 팔아요. 누가 받아? 기관들이 받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여러분들한테 쉽게 호락호락하게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줘요. 그들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들을 믿고 가면 안 돼요. 말씀드렸지만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곧버스 있죠. 곧버스 시장이 막 신고가 가니까 삼성전자는 못 가는데 신고가 가니까 곧버스를 개인들이 또 엄청 사들였죠. 그래서 시장 빠졌어요. 삼성전자 못 갔지만 시장 빠졌어요. 신고가 찍고 있는데 지금 그쵸? 개인들이 곧버스 정말 가득 이빠이 사니까 어떻게 돼? 시장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개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우리의 경쟁자인데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개인들이 생각하는 그 투자 방식과
반대로 생각하라는 이유가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역발상으로 보자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느낌을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삼성전자를 여기서 뭐 7만원까지 빠졌다가 간다 이거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혹시나 그들이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이런, 지금 보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 그죠?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 근데 이때 당시 이렇게 갭으로 두들겨 패봐요. 이거 장대음봉 이거 봐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장대음봉 삼성전자를 2.5%나 막바지에 더 빼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버텨? 못 버텨요. 여러분들 절대 못 버텨요. 여기서부터 여기 저점까지 얼마입니까? 8%나 뺐잖아. 절대 못 버팁니다, 여러분들. 공매도 없이 8%예요. 지금 공매도 있어요. 그죠? 8%? 저렇게 만약 한번 털고 간다? 더 뺍니다. 더 빼요. 그러니까 혹시나 하락이 나온다? 저가에서 찬스입니다. 8% 되는 시점부터 공격적으로 매수하세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근데 HMM 같은 종목들, 지금 이런 종목을 왜 자꾸 제가 정리를 하라냐고 하면은, 물론 단가가 이제 3만원 이상이신 분들만 해당 사항이에요. 밑에 이런 가격은 절대 안 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대로 보유를 하시는 게 맞지만, 내 수익률이 아직 그렇게 크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비중 정리를 하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아무튼 이제 영상이 너무 길었는데, 제가 내일 올려드릴 영상에서 두산중공업을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거 뭐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왜? 삼성전자 어차피 더 갈 놈인데, 10만원, 11만원, 12만원 갈 놈인데. 근데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 당하지 말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뭐 무조건 빠지니까 빠질 걸 맞춘다, 이게 의미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또 잘못 알아들고 악플 남기시면 굉장히 서운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으쌰으쌰해서, 전 여러분들 편이지 전 메이저들 편이 아니잖아요. 저도 메이저가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제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좀 이렇게 됐는데, 굉장히 방금 라이브 방송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죠? 기회 되면 라이브 방송도 얼른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이어도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메이저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뭔지, 메이저들의 시선들을 우리가 한번 좀 풀이를 하면서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같이 한번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비싼 비용이 아니니까 오셔서 저랑 같이 한번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영상 하단에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올라갈 우리 두산중공업 영상에서 제가 한번 또 추가적인 코멘트를 드려볼 테니까 재미나게 이어서 시청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